안녕하세요. 아무데나 가는 아무데나 88입니다. 1편에서 예고했던 것과 같이 경남 고성에 왔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오전에만 잠시 오다가 지금은 날이 너무 좋습니다. 목적지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정집으로 보입니다. 오래 머물면 좀 이상해 보이니까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근처에 공원이 있어서 그 공원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남산공원인데 지도로 보니까는 크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꾸며놨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는 길 함께 가시죠. 능송화 필대. 능송화 필대 이쁘다. 벚꽃인가? 엄청 크다. 와. 남산공원 입구가 저기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좀 더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기가 입구였군요. 근데 먹구름이 많긴 합니다. 하늘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구멍을 하고 뭐 잘하니까 못 배운 거야.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쉬워 보이는 길로 가겠습니다. 계단은 힘들 것 같아요. 와. 와, 이쁘다. 멋있다. 와.
사찰이 있네요. 계단이 끝도 없네. 아유, 계단 걷는 게 힘듭니다. 어이구야. 제가 저질 체력이라서 산 오르는 거라든지 계단 타는 거는 안 됩니다. 아유 힘드네요. 아유 힘들어. 그래도 이쁘긴 합니다. 1년치 운동 다 했네. 오를수록 위에서 아래를 보는 그 경치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산 타는 사람들은 이 맛에 산을 타겠죠. 힘들게 올라서 정상에 오르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올라갔을 때 이뻐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이뻐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면은 이쁘대요. 이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못 갑니다. 체력이 안 돼요. 저 자신을 아는 거죠. 너무 지칠 것 같아요. 이래서 나중에 여행도 제대로 못 할 것 같은데, 여행을 가도 숙소에서 자기 바쁘고, 근데 뭐 제가 좋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가든 뭘 하든 그냥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즐기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엄청난 결과를 얻기는 이제 지쳤어요. 적당히 삽시다. 열심히 해가지고 뭘 얻으면 보람은 있겠죠. 보람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성취감 뭐 많은 걸 또 느끼겠지만, 그걸 못 느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뭐 해보는 게 중요한 거겠죠. 성공하면 좋은 거고
성공 못하면은 해본 걸로도 좋은 거고. 내려올 때는 계단을 택했습니다. 내려오는 건 좀, 근데 낙엽이 미끄럽네. 계단에 낙엽이 있는데 젖어서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기 도착해서 바로 촬영을 하는 거라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3시 15분인데 배가 고프네요. 숙소 방에서 보는데 이뻐서, 조명이 너무 이뻐서 나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와 봤어요. 주변이 밝은데 별도 제법 잘 보입니다. 너무 밝으면 인공위성인가요? 뭔가 예전에는 밤하늘에 별 보는 낭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공위성이면 좀 뻘쭘해져서 그래도 이쁘긴 합니다. 빨리 가자. 너가 잠바 입고 안 하는 거 여기가 해지개 다리라고 하네요. 해지개 다리입니다. 제법 긴 다리를 만들어서 걷기 좋게 만들어 놨네요. 또 다리랑 연결이 돼서 주변을 걸을 수 있는 데크를 만들었더라고요. 아까 오후에 왔을 때는 물이 빠져서 바닥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바다 위에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제법 짠내도 나고요. 동해 갔을 때는 파도 소리가 났다면은 여기는 파도 소리는 크게 안 납니다. 조용하네요.
저기 우리가 걸어왔던 다리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 더 이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걱정이 많다 보니까 뭘 하기 전에 겁부터 나죠. 이걸 해도 될까? 이걸 하면 될까? 하면 문제가 없을까? 그 문제들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안 했어요. 문제가 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될 거니까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못 했어요.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안 한 거죠. 그리고 나면은 또 잊어요.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걸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해봤다면 뭔가 남지 않았을까? 해보지도 못해서 남지도 않았죠. 그렇게 살다가 그 검토 과정 없이 시작한 게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처음에는 랜덤 주소를 찍어서 거기에 가면은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그곳에 가서 도착했습니다 하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랜덤한 목적지를 찍고 그곳에 가는 걸 내가 하고 싶은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굉장히 무턱대고 시작을 했다가 하는 와중에 지금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또래와 공감을 하고 싶은 것도 조금 있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저는 40이 되는데 어렸을 때는 나이를 먹으면은 모든 일이 다 쉬워질 줄 알았어요. 살았으니까 그 정도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 그 경험치를 토대로 살면은 거의 겪어본 일들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 나이가 처음입니다.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처음이라서 어렵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른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20살 대학 입학하고 20살입니다 라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묻고 떠블이 됐습니다. 곧 있으면 묻고 떠블이 돼요. 20살에서부터 산만큼 더 살았는데 그동안 많은 일도 있었고 많은 걸 경험하기도 했고 많은 생각과 느낌을 받았었죠. 근데 마흔이 된 현재는 마흔이 된 지금은 또 새로운 지금에 와 있어요. 주변을 봤을 때 다른 또래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다 현명하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네요. 혼란스럽고 삶의 이유가 점점 돈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이유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고 조금 더 좋은 데 살고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그런 게 사는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식의 재력을 보이는 사람은 잘 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네. 잘 산다. 저 사람 잘 살아. 저 집 잘 살아. 이런 말을 하네요. 반대는 저 집 못 살아가 되잖아요. 좋지 못한 집에 살고 좋지 못한 차를 타고 좋지 못한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은 한 번도 못 해보고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고 그러면은 못 사는 게 됩니다. 잘 살고 못 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평가가 되는 것 같거든요. 나를 평가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평가하는 말이 되죠. 그러면 전 궁금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살다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일확천금을 받아 잘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잘 산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정말 그 로또 당첨 기회의 그 찰나의 순간에서 평가가 뒤집히는 거네요. 잘 살고 못 살고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잘 살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1,000원이 있으면은 잘 사는 걸까요? 못 사는 걸까요? 1,000원은 못 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재산이 1,000원이면은 그렇게들 말할 겁니다. 그럼 10,000원은, 100만 원은, 1,000만 원은, 1억은 그 기준이 어디일까요? 어떤 기준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정해질까요? 나보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고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인가요?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대충대충 산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들 열심히 사셨고 저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어떠한 기회에 있어서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그 평가가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로 평가를 받고, 나이를 먹으면 돈이 많고 적고로 평가를 받고, 왜 이렇게 이 평가의 잣대를 받아야 되고 항상 이 평가를 이렇게 당해야 될까요?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높은 학생은 잘했고 점수가 낮은 학생은 못했고, 그러면은 점수가 높은 학생은 잘 산 거고 점수가 낮은 학생은 못한 거고, 또 노력을 평가당하기도 하죠. 열심히 했고 안 했고 그렇게들 합니다. 이런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면 좋겠어요. 제가요. 여러분도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저도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 뭐 죽을 때 싸갈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게요. 왜 죽을 때 싸갈 것도 아니고 인생 2회차 3회차 때 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되는지.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좋게 받은 사람을 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 노력의 대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분법으로 놓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잘된 사람이 있으면 축하를 해주는 거는 맞는데 안 된 사람을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세상은 위로가 아니고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요. 너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너가 노력을 덜 해서 그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운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노력한 사람이 전부 다 운으로 잘 됐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운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공고를 나왔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에서 학생들을 뽑아갔어요. 그걸 노리고 온 친구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연구원을 하던 친구도 있었고, 또 성적이 굉장히 괜찮고 전교에서 노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3학년이 됐죠. 그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3년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PC방 가서 놀 때, 물론 이 친구도 이게 생각해보니까 대단하네. 놀 거 다 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3학년 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안 뽑아갈 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걱정하고 실망하고 그랬을지. 근데 그 친구들은 흐트러짐 없이 계속 하던 걸 계속 했고 노력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좀 안 됐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운 좋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삼성에서 채용을 했고 그 친구가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아직도 그 친구는 삼성에 잘 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운이 안 좋아서 그때 채용을 안 했더라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어지지 않은 일에 만약에라고 말하는 거는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은 하지 않을 텐데, 제가 들은 말 중에 그 말이 조금 확 와닿았는데, 뭐 박지성,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구석기에 신석기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 축구 잘하는 그 재능을 살릴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꽤 맞다고 봐요. 페이커가 구석기에 태어났다면 뭔가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생각 드는 거, 느끼는 거 그런 게 좀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맞는 말이든 아닌 말이든 그거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살면서 느끼는 부분, 생각하는 거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이만하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88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